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인텔, 엔비디아 합작 SoC 포착. 유명 대기업 CEO들이 대학교 졸업식에 등판해서 강연이나 연설하는 거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CEO 스티븐 잡스도요, 그 스탠포드 연설이라고 거의 전설로 회자되는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기업의 대표들이 본인이 가진 어떤 철학이나 인사이트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인텔의 CEO 리프탄이 최근 대학교 연설에서 업계 모두를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 이슈가 됐었던 현장은 올해 5월에 있었던 카네기 멜론 졸업식이었고요. 현장에는 인텔 CEO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리프탄이 젠슨 황에게 가속 컴퓨팅에 대한 공헌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명예 박사 학위 박사모를 씌워줬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이 이후에 나왔는데 무려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이었어요. 단순한 협업,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에 수주를 넣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색다른 흥미로운 신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 CPU에 엔비디아 GPU가 결합된 차세대 SoC, 그 떡밥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발언 이전에도 이 두 기업 간의 협력 관계는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엔비디아가 인텔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9,300억을 투자했어요. 지분으로 치면 한 4% 정도인데 이 정도면요, 사실상 인텔에게 엔비디아는 상당히 중요한 주주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 거금을 인텔에 쓴 이유, 이건요, 인텔 파운드리에 신공정 위탁 생산 좀 해볼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파운드리 관련 계약이 아니라는 게 일부 외신을 통해 밝혀졌고요. 이 투자 결정의 핵심은 인텔이 가진 X86 생태계 기술과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토대였습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바로 서펜트 레이크예요. 인텔의 로드맵상으로는 이 노바 레이크 다음이 타이탄 레이크인데 여기서부터 이 P코어랑 E코어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차세대 인텔 CPU의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게 이 타이탄 레이크라는 녀석인데 이 제품의 변형 모델을 시작으로 엔비디아의 RTX IP를 융합한 차세대 SoC 서펜트 레이크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PC를 조립할 때요, CPU는 인텔이나 AMD,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나 AMD 라데온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서펜트 레이크부터는 CPU랑 GPU가 같이 패키징이 됩니다. 인텔과 엔비디아가 합체된 코어 부품의 단일화,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어쨌든 이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되면 CPU나 그래픽카드를 나눠서 사거나 따로 조립할 필요도 없고요. 호환성을 점검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CPU랑 그래픽카드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이점도 존재하겠죠. 아마 이번 소식을 들으신 일부 컴덕분들은요, 의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CPU, 이거 발열 덩어리고요. 글카도 발열 덩어리예요. 이게 한 칩에 몰려있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CPU랑 GPU가 같이 패키징이 됐는데 발열은 조상님이 해결해 주냐? 라든지 아니면 그래봐야 내장 GPU 성능 발전해봐야 내장일 텐데 그게 실용성이 있냐? 이러실 텐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거 절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가 DGX 스파크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그 청사진이나 다름없어요. 이미 엔비디아는요, 그레이스 CPU라고 ARM 20코어에 그 5070이랑 동일한 6144개의 쿠다 코어가 박혀있는 RTX GPU를 하나의 칩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걸 올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내장 GPU의 한계? 그거는 이미 깨졌어요. 5070급 스펙입니다. 그리고 발열이요, 멀티 패키징 기술은요, 이미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이 TDP의 스윗스팟을 찾아만 낸다면 세팅이 불가능한 영역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서펜트 레이크의 출시 전까지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넘어서야 할 과제라든가 당면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협업으로 인해 진짜 시장이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프로젝트가 엎어진다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텔, 이런 식의 SoC가 만약 히트를 친다면요, 아크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겁니다. 인텔이 외장 GPU 사업에 간신히 뛰어들었는데 엔비디아 GPU랑 인텔 CPU가 이 합체되는 그런 그림 나오는 순간 아크는요, 애매한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엔트리 라인업에 한정해서 아크를 투입시키고 위로는 엔비디아 GPU를 가져다 쓰는 그런 전략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해도요, 인텔 입장에서는 이 차세대 SoC라는 존재가 결국 외장 GPU 아크의 저변 확대에 있어서는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완성도입니다. CPU와 GPU가 하나의 칩이 된다는 건 이상적이지만요, 실제 구동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CPU와 GPU의 클럭 주파수는 서로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이 변동되는 주파수에 따른 전압 커브를 과연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라든지, 또는 뭐 이 CPU나 GPU의 고부하가 동시에 걸렸을 때 성능 저하의 폭이 이 영향이 더 큰 거 아닐까? 뭐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DGX 스파크의 랩탑 모델의 경우에는 TDP를 20%나 낮춰서 세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부하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제법 크게 나타났다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어요. 따라서 서펜트레이크 역시 환경과 경우에 따라선 이 칩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스펙보다 실제 환경에서는 어쩌면 더 떨어지는 기대 이하의 성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루머고 예측이겠지만 낙관적으로 볼 땐 이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제품이 맞고요. 부정적으로 볼 땐 실험적인 제품에 머무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뭐 극과 극이에요. 다만 출시까지 한참이나 남았고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진짜 각 잡고 뛰어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게 더 큰 편입니다. 불타님, 그러면 이거 출시는 언제인가요? 28년 1분기가 로드맵상에 있으니까 아마 그해 CES 때 공개가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2년만 존버하면 구매가 나오겠네요. 그래 뭐 그쯤 되면은 가격도 많이 안정화가 됐을 거야. 가격 안정화요? 근거가 있나요? 아니, 없어. 그냥 내 바람이야.